자, 요거 보세요. 자, 77페이지에 2번을 얘기할 건데요. 자, 염화나트륨은 용해도 변화가 작지, 그리고 붕산은 기울기가 이렇게 변화가 빡딱 섰잖아. 이거 뭐 미끄럼틀 하면 기울기가 크다라고 표현해. 기울기가 클수록 변화가 큰 거고, 기울기가 완만하면 온도에 따라 석출량이 큰 변화가 없는 거야. 이렇게 기울기가 변화가 적은 염화나트륨 소금과 기울기 변화가 큰 붕산 두 개가 섞여져 있을 때는 이 용해도 차이, 이 녹는 정도의 기울기 차이만큼 얘네가 석출, 녹았던 애들을 다시 가루로 꺼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문제 내용이 뭐냐면 염화나트륨 20과 붕산 20을 물 100에 완전히 녹이고 20도씨로 냉각하여 거를 거래. 자, 여기 용해도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냐면 용매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만 나타낸 거니까 지금 물 100에 녹였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수치하고 요거하고 수치가 똑같이 매치시켜도 된다는 얘기야. 자, 지금 염화나트륨을 20g 넣었다는 얘기는 얘가 80도씨에 이만큼 녹을 수 있네? 35보다 넘어가네? 20도씨에는 20만큼 녹을 수 있어. 자, 그럼 얘는 20도씨로 냉각하면 석출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 20도씨의 용해도가 얼마냐면 20이라고 되어 있어. 자, 20 넣었으면 무슨 상태가 돼? 염화나트륨이? 1. 1은 어디서 나왔어? 우와. 포화, 불포화, 가포화. 포화. 20도씨에 염화나트륨의 용해도는 뭐라고 써 있냐면 20도씨 요게 용해도, 염화나트륨 용해도잖아. 예를 들어서 뭐 35라고 치자. 네. 35야. 염화나트륨 용해도 20도씨 얼마냐면 35야. 용해도가. 그런데 지금 현재 넣어준 양이 얼마라는 거야? 20밖에 넣어주지 않았으니까 얘는 무슨 상태야? 이 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이건 포화야, 불포화야, 가포화야? 불포화야. 현재 35까지 물 100에 녹을 수 있지만 20밖에 녹아 들어가 있지 않아서 얘는 15 정도 더 녹을 수 있는, 즉 무슨 상태냐면 불포화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거름종이로 걸른다고 하면 걸러지지 않겠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붕산을 볼게. 붕산은 20g을 넣고 20도씨까지 냉각을 시킬 때. 자, 그러면 붕산이 20도씨의 용해도가 얼마인지 볼게. 붕산 20도씨 용해도가 얼마인지. 이 파란색 선이 붕산이야. 용해도 얼마라고 써 있어? 5라고 써 있지? 자, 지금 현재 들어간 양이 20g이라고 했는데 20도씨 용해도는 그래프에서 보니까 5라고 써 있으니까 물 100에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게 5g이야. 얘가 포화 상태인데 20만큼 넣어줬으면 얘는 걸러져 안 걸러져? 걸러지겠지. 몇 그램? 15g. 현재 넣어준 거에서 물속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양만 빼주면 되지. 그러니까 염화나트륨 20과 붕산 20을 물 100에 녹여서 20도씨까지 냉각을 시키면 20g 지금 넣은 게 여기 그래프의 여기 위치잖아. 네. 이 선보다, 하얀색 선보다 아래다? 이건 뭐야? 석출되지 않는다. 파란색 선보다 위다? 이거는 석출된다. 얼만큼? 이만큼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해도 차이가 큰 거, 작은 거 두 개가 섞여져 있을 때는 온도를 냉각시켜서 특정 물질을 걸러서 석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야. 네. 자, 이렇게 용해도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 아스피린 분리하기. 자, 아스피린은 처음 합성할 때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져 있대요. 얘네들을 갖다가 농도가 진하게 높은 온도까지 최대한 해서 녹인 다음에 아까 황산불이 결정 만들어지듯이 천천히 냉각시키면 원래 자기 옆에 있던 애들, 자기랑 똑같은 애들, 같은 물질끼리 덩어리가 커지는 성질을 갖고 있대. 이때 구리가 황산하고 결합된 소금과 비슷한 형태야. 황산은 우리 물속에 녹으면 강한 산성으로 사람 황산테러 그거잖아. 그 황산하고 구리하고 있을 때는 성격이 전혀 달라. 그 황산이 하면 피부 녹아요. 황산테러 있잖아. 우리 이산화탄소에 요거하고
메탄가스의 이 탄소하고 성격이 완전 다르거든. 이산화탄소는 불을 꺼는 성질을 갖고 있잖아. 근데 여기 있는 탄소는 불을 태우는 성질로 있어. 가스야, 가스.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연소 가스. 그렇듯이 황산구리의 이 황산과 그냥 물속에 녹아있는 황산의 성분은 성격이 완전 달라. 마치 채용제하고 이용제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듯이 글씨 하나 차인데, 그지? 자, 아스피린. 미안해요. 자, 아스피린을 합성할 때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순수한 아스피린을 석출하여 얻을 수 있다. 자, 천일염에서 소금 얻기. 바다에서 천일염을 얻잖아? 바다에는 염화나트륨인 게 아니라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이렇게 다양한 염류? 이 바다에 녹아있는 덩어리들이 되게 많거든? 해서 얘네도 역시 물을 증발시켜서 얘네가 순수한 물질끼리 결합하여 소금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요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소금을 얻어낼 수 있다. 사탕, 수수, 즙에서 설탕 분리하기. 요것도 마찬가지야. 즙을 거르고 끓인다. 얘를 재결정시키면 설탕 덩어리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용해도차를 이용한 방법. 자,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의 재결정 아까 밑줄 치시고 아까 4번에 거름 밑줄 쳐주세요. 거름이나 분별 결정이나 추출은 무슨 원리를 이용한 거야? 물질의 특성 중에 용해도를 이용한 것이다. 자, 건민아? 물질의 특성 첫 번째 겉보기 성질, 그 다음에 용해도, 밀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는 점, 끓는 점, 점. 무슨 점? 녹는 점. 이제 다 외웠네. 자, 밀도차로 이용한 실험 방법이 있었어, 아까. 자, 뭐였지? 스포이트로 한다거나. 아니면, 맞아. 분별 깔때기. 그리고 원심 분리기. 우리 혈액 분리하는 방법. 저 그거 봐봤어요. 나도 봐봤어요. 자, 그래서 분별 깔때기 요거 보면 요거는 무슨 원리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분리하는 방법인지. 이거 뭐야? 밀도차야. 그치? 요렇게 해서 스탠드 요렇게 생겼어. 여기다가 비커 딱 갖다 대고. 액체. 섞이지 않는 액체의 경우는 분별 깔때기로 하는데, 분별 깔때기의 실험 원리는 물질의 특성 중에 밀도를 이용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용해도. 용해도를 이용한 분리 방법 중에 첫 번째가 거름. 거름이라는 건 물에 녹인 다음에 거름종이 통과시켜서 나오는 거, 남는 거 이렇게 두 개 분리할 수 있는 거지. 거름장치. 요거. 자,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추출. 그 다음에 재결정. 자, 그리고 결정을 만드는데 여러 개 물질이 같이 섞여져 있을 때 결정을 여러 개 만들어내는 걸 성분별로 하나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성분별 두 개를 나눠내는 분별 깔때기가 있듯이 이것도 자, 분별 결정 실험이 있어요. 자, 건유리 분별 결정 읽어봐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가 큰 물질과 작은 물질이 비슷하지 않아서 섞여 있는 소금물은 높은 용해 모든 다른 용해를 냉각하여 결정으로 속출된다. 같은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은 분별 결정이란다. 원리가 뭐라고? 원리요? 무슨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다고? 읽으셨잖아요. 용매도? 용해도. 자, 그 다음에 끓는 점과 녹는 점 차이를 이용한 분리 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 중에 증류라는 게 있어.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증류냐면 바닷물에서 식수 얻어내기. 바닷물에서 식수 어떻게 얻어? 정화시켜? 증발시켜서? 응? 자, 내가 바다에 갔는데 물이 먹고 싶어. 물이 없어. 무인도야? 여기다가 바닷물을 넣어. 그 다음에 아래에 넣고.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조그만 그릇을 겹쳐서 놔. 자, 그리고 여기 위에를 요렇게 랩이나 비닐이나 아니면 그릇 같은 걸로 덮어놓고, 인도에 그런 게 있어요. 아이씨. 예를 들면 소뚜껑이면 소뚜껑을 뒤집어 놔서 아래가 볼록하게 이렇게 해놓는 거야. 아니면 비닐봉지 이렇게 뒤집어 놓고 여기다 돌멩이 놓으면 얘가 가운데가 가라앉아서 이쪽에 움푹 들어가겠지? 자, 그리고서 얘를 갖다 투명한 뭐 랩 씌워놓으면 햇빛이 쨍쨍쨍쨍쨍쨍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증발이 되지. 증발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기체로 돌아다니다가 바깥으로 못 나가게 막아놨잖아. 뚜껑을 닫아놨잖아. 그럼 여기 비닐에다가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힌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가 송글송글 맺혀서 여기 가운데로 똑 떨어져서 여기 모이기 시작해. 자, 수증기를 이용했다 해서 증류라고 해. 해서 바닷물에서 식수 얻는 거는 끓는 점을 이용한 거야. 자, 막 물이 바글바글 끓는 현상은 아니지만 기화라는 점에서 끓는다, 액체가 기체가 되는 기화라는 점에서는 같은 물질의 상태 변화 지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증류, 끓는 점을 이용한다라고 해. 응? 자, 증류,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천일염에서 소금 얻는 거. 천일염이 애초에 소금 아니에요? 정제된 소금 아니야. 천일염에서 소금 얻는 거, 우리 집에서 쓰는 거는 맛소금 말고 그냥 소금 있거든? 천일염 자체는 덩어리가 크잖아. 엄마 김치 담글 때 쓰는 왜 뾰족뾰족하게 생긴? 그게 천일염이야. 그거는 우리가 반찬할 때 잘 안 써. 덩치도 크고, 이게 소금하고 잘 안 녹기도 하고. 해서 천일염에서 소금 얻는 방법, 요거는 용해도야. 그런데 바닷물에서 식수 얻는 요거는 끓는 점이야. 똑같이 소금물이지만 서로 우리가 얻는 게 달라서 적용하는 물질의 특성이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자, 그리고 옛날에 사용하던 소주꼬리라는 게 있거든? 소비는 인도보가 쓰는 거예요. 소주꼬리. 그게 뭔지 몰라. 소주꼬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흑백 요리사 안 봤어. 자, 소주꼬리가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 옛날 사람들은 술을 빚어 먹었다나, 그치? 만들어 먹었는데 곡물을 발효시키면 얘네가 알코올을 만들어내. 알코올을 만들어내는데 첫 번째로 곡물과 함께 알코올 발효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막걸리와 같아. 막걸리야. 탁주라고 해. 막걸리 색깔이 우유보다는 흐리긴 하지만 얘가 탁해서 불투명하잖아. 그치? 탁주라고 하는데 요 탁주는 사람마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건더기가 둥둥 있으니까. 우리 사이다 같은 거는 잘 넘어가는데 식혜 같은 경우 밥풀이 너무 많으면 조금 그렇잖아. 그런 거를 싫어하기도 하고 술의 도수가 높은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소주거리에 넣고 밑에 불을 때 불을 이렇게 활활활 따면 어떻게 되냐면 탁주는 술하고 찌꺼기가 섞여져 있는 거거든. 기화할 때 찌꺼기가 기화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기화는 누구만 하냐면 액체 성분, 에탄올만 기화해. 알코올 성분만, 술 성분만 얘가 기화해. 그래서 위쪽 항아리로 가. 그래서 위쪽 항아리, 아래쪽 항아리하고 위쪽 항아리하고 여기에 이렇게 작게 여기에 모여 있을 수 있게끔 해놓는단 말이지. 자, 그러면 얘네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찬물이 담겨진 요 위에 그릇이 있거든. 얘가 증기가 돼서 위로 올라갔는데 찬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으면 찬물을 만나서 얘가 다시 액화하겠지. 액화해서 이렇게 또르르 여기로 떨어져. 아까 그 바닷물에서 식수 얻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 알코올이 따로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탁주의 찌꺼기를 제거한 순수한 도수가 높은 이거를 맑은 술, 다른 말로 하면 청주 이렇게 얘기해. 제사 지낼 때 쓰는 거 봤어? 청주?
백화, 수복, 청주? 네. 그런 것들. 청주. 결과는 봤어요. 해서 역시 한번 끓여서 액화시켜서 얻어내는 거지 증류, 끓는 점을 이용한 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첫 번째로 얘기한 거 소금물에서 바닷물, 바닷물에서 식수 얻는 거, 그리고 탁주에서 청주 얻어내는 거 배웠지? 그리고 또 요것도 있어. 에탄올과 물이 섞인 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주, 이거를 과학적 용어로는 에탄올 수용액이라고 해요. 자, 얘는 에탄올하고 물하고 섞인 게 소주란 말이야. 소주 딱 보면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니? 하나처럼 보이니? 하나처럼 보이지? 물처럼. 얘네들은 잘 섞이는 용액에 해당돼. 액체, 용액에 해당돼. 소금과 물만 용액이 아니라 액체, 기체도 용액이 다양하게 있어. 그래서 얘네가 서로 섞이는 액체인데 얘네의 특징이 뭐냐면 에탄올은 78도씨의 끓는 점을 갖고 있고 물은 몇 도씨에 끓어? 100도씨의 끓는 점을 갖고 있어. 서로 섞여서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없는 애들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내가 가열하기 시작했어. 시간, 얘가 온도. 자, 원래 순수한 에탄올은 78도씨에 이렇게 끓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물은 이렇게 100도씨에 정확하게 끓는 물질의 특성을 정확하게 갖고 있단 말이지. 근데 에탄올 수용액의 경우는 어떠냐면 78도씨보다 높은 80도씨에서 한번 끓고 그 다음에는 100도씨에 정확하게 끓는 성질을 갖고 있어. 즉 물질의 혼합물의 경우는 요 용액의 경우는 끓는 점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나타나는 거야? 두 번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끓였을 때는 누가 삐져나오냐면 누가 기화돼서 나오냐면 물이 나올까 에탄올이 나올까? 에탄올이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해. 근데 78도씨보다 높은 온도에 끓기 시작하는 이유, 끓는 점이 살짝 올라갔지? 이거 왜 그러냐면 에탄올이 기화할 때 물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엄마? 있어. 있어. 여기에 물과 에탄올이 이렇게 있는데 에탄올이 끓는 점을 도달했어. 그럼 얘네가 공기 중으로 기화가 막 시작된단 말이야. 그때 물이 얘를 나가지 마 하고 꼭 눌러준단 말이야. 얘가 더 물질이 무거운 애고 인력이 강한 애고 끓는 점이 높은 애잖아. 에탄올은 가볍고 끓는 점이 낮은 애인데 이게 들썩들썩해서 나가고 싶은데 물이 주변에 얘를 감싸고 있으니까 못 나가게 눌러주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살짝 높은 온도에서 끓고 슬금슬금 물이 기화가 되고 나머지는 완전히 에탄올이 빠져나가고 나면 순수한 물만 남아서 제 온도에 끓기 시작한다는 거지. 자, 슬금슬금 나가는 거는 여기에서는 주로 에탄올이 나타나고 여기에서는 미처 기화되지 못하는 에탄올. 요게 슬금슬금 나가는데 요거는 상태 변화 구간이 아니니까 요 구간에서 물질의 기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밑줄 치겠습니다. 증류. 액체 상태 혼합물 밑줄. 끓어나오는 기체 밑줄. 이때 끓어나온 기체를 따로 모아서 냉각시키면 순수한 액체를 분리할 수 있어요. 자, 무엇을 밑줄 치냐면 바닷물에서 식수 얻기, 탁한 술에서 증류하여 소주 얻기.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 분리,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는 점이 높은 물이 나중. 자, 요거 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B구간, 에탄올이 먼저 끓음. D구간, 물이 끓음. 각각 끓어나오는 물질이 무엇인지 적으실 줄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유 분리 이용이 있거든? 우리가 외국에서 석유를 사와, 기름 사온다고 해. 그러면 이거를 바로 우리가 석유, 경유, 가솔린, 등을 경유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 번 더 우리나라에서 처리를 해줘야 돼. 네. 졸려? 졸려? 그럼 저기서 서서 공부하면 되는데? 잠을 깨게 해줄게. 네네네. 손 봐. 물 마실 것 같아요. 아, 빨리 갔다 와. 깰 거야. 이제 쉬는 시간 화장실.
대신에 저 왜? 아니 갔긴 했는데 안 됐어요. 기다려. 2명을 동시에 내보낼 순 없잖아. 국민연구소 갈게요. 니들 왜 그러니 진짜. 응? 저보다는 낫지 않은. 선생님, 하나, 그런데요. 둘, 셋, 넷. 그 석유가스나 응. 낙스타 그 휘발유랑 낙스타가 휘발유. 똑같은 거예요? 달라요. 휘발유 뭐가 있어요? 휘발유? 휘발유? 욕같이. 네, 그 정렬탑이 그 탑이에요? 응, 탑이야. 선생님 그 아까 그거는 분산이에요? 붕산?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응? 퍼져나가는 거. 붕산이라는 거 어떤 물질이거든? 근데 이름이 어머, 이거 붕산염 해갖고 우리 왜 백반 왜 뭐라고 하지? 명반? 우리 봉숭아물 드릴 때 그때 빠서 쓰는. 그런데 일단 여기에 나오는 용어도 질산칼륨이 뭐예요?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실험하는 재료로 이런 걸 썼구나. 그게 종류가 무엇인지는 상관이 없어. 고체, 소금과 같은 물질인데 용해도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해내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네, 잠시만요. 왜요? 이게 원유 있잖아요. 응. 원유를 가열하는 통보다 증류탑이 더 큰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너무 큰데요? 자, 빨리 갔다 와. 나는 수업할 거야. 왜 저희가 지켓풀은 없어요? 네. 자, 지키프로 오늘 못하지. 네? 못하지. 저번에 주셨고. 어? 저번에 주셨고. 저번에도 못했어. 근데 아, 주셨어. 그 수학할 시간? 너네 D 시간에 수학 있지 않아? 네. 바로 있잖아. 아 근데 그 저번에 조금 주셨잖아요. 그 15분 수학할 전에. 시간? 아유, 씨, 무슨 소리야. 15분쯤에 진짜 주셨는데. 아유, 버릇이 나빠졌네, 이것들. 수학할 시간? 이 아이들. 자, 여기 지금 재용이가 뭘 물어봤냐면, 원유는 통이 됐다 쬐금한데, 여기 증류탑은 굉장히 크네? 왜 그래? 원유는 액체고 얘는 기화시킨 상태잖아. 아. 그치? 여기를 가열하면 가열된 애들이 이렇게 가겠지?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분리되는 애가 뭐냐면 우리 가정용 연료로 쓰는 석유가스라고 해서 얘는 자 영하 42도씨에서 1도씨 되면 기체로 변한대. 자 그러면 액화 석유가스가 있어? 이 상황에서는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거야? 가스, 기체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25도보다 훨씬 0도씩 밖에 나가도 기체로 존재할 정도로 끓는 점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가열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분리되냐면 가정용 연료로 쓰이는 석유가스가 증류탑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먼저 분리된다. 자, 그리고 계속 가열하면 두 번째 혼합물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나프타 그리고 휘발유 또는 뭐라고 하냐면 가솔린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휘발유가 얘 끓는 점이 30도씨에서 120도씨야. 그러면 우리 상온보다 더 더운 여름철 날씨 정도 되면 얘네가 기체로 해서 나온다라는 거지. 해서 두 번째로 끓는 점이 높은 애가 얘는 가장 낮은 애고 얘보다 살짝 높은 애가 두 번째 위치에서 두 번째 얘네가 분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등유. 자, 항공기 연료가 되는 애. 얘는 150도씨에서 280도씨에 이때 분리가 딱 돼요. 자, 그리고 경유. 경유는 우리 자동차 중에 SUV, 디젤 이런 것들. 자, 경유라고 하는데 얘는 끓는 점이 230에서 350도 사이 이상이죠. 자, 끓는 점이 점점점 높아질수록 분리되는 위치가 낮아져요? 높아져요? 높아져요. 엄마? 끓는 점이 점점점 높아질수록 분리되는 위치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죠. 자, 선박, 배의 연료가 되는 중유 같은 경우에는 300도씨 이상이 되어야 분리가 된대. 자, 얘네 왜 재용아 끓는 점이 낮은 애가 가장 높은 곳에서 분리될까? 끓는 점이 낮다라는 건 입자사 인력이 약하다라는 거고 인력이 약하다라는 건 입자의 질량이 커요.
아니 작아요. 작다란 뜻이야. 만율력의 법칙. 모든 물질은